넓이 파트 연습 다들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수학 2 때는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 파트예요. 부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부피는 보통 영어로는 볼륨이라고도 얘기해서 보통 부피를 쓸 때는 V자로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뭐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넓이 얘기할 때 사실 그 넓이를 왜 정적분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마인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이는 넓이를 얘기할 때 그 함수들 자체, 이 세로 길이들, 이 막대기 하나하나를 뭐 fx나 뭐 f 뭐 t 같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각각의 선들의 모임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한 거, 즉 이 선들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를 우리는 넓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마치 차원을 점프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1차원적인 마인드가 되겠죠. 이 1차원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2차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점을 무한히 모으면 선이 되고요. 선을 무한히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무한히 되면은 어떤 그 입체, 그 인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피가 존재하는 그런 식의 도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차원에서 1차원,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그 정도의 마인드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뭐 3차원으로 4차원까지 갈 수도 있게 하겠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의 고차원적인 마인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위의 함수로 뭐 fx, 뭐 아래 함수로 뭐 gx라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입체 도형이 이루고 있는 그 부피를 구하고 싶다면 아주 쉬워요. 그 어떤 순간 x나 뭐 t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의 그 단면적의 넓이를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함수로 나와 있다면, 그 단면적 넓이 함수를 sx라고 하죠. 보통 면적이라고 하는 건 스퀘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면적 넓이, 그 면적을 sx라고 한다면은 그 부피, 그 입체 도형의 어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전체 부피는 어떻게 하신다? 그 단면적 넓이를 거기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부피 파트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수준, 어떤 순간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를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될 뿐이지, 그것만 제대로 표현했다? 이거 적분은 우리 그동안에 계속 연습해왔던 바로 그 적분이나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고요. 사실상 이 적분 활용 파트에서 가장 쉬운 파트, 쉬어가는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이제 여기를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2D가 아니라 3D로 3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축 표현도 막 이 X축을 막 기울여서 표현하고 Y축을 이렇게 기울여서 표현하고 Z축은 표현 안 하겠지만 일단 약간 좀 이렇게 기울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다만 뭐 설마 또 막 공간 도형 공간 벡터를 배우고 여기 배우시는 분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거기 배우신 분들은 여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안 배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보기 1번 딱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보기 1번을 딱 해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으시면은 제가 바로 예제 문제 풀 거거든요. 예제 문제를 푸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는 딱히 풀진 않을 거고, 자, 그 와중에 정말 자주 나오는 원기둥 그 조각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쯤은, 여기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내신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원기둥 조각 부피는 한번 시험 보기 직전에 바짝 한번 외우신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은 답은 바로 나오게 될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구하는 루틴에 대한 거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듯이 원기둥이 있습니다. 높이는 나도 몰라요. 뭐 높이는 딱히 별로 관심 없는데, 그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인 원기둥을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면요. 이 밑면에 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뭐 따지고 보면 무한계로 있겠지. 근데 뭐 그냥 대충 지름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 지름의 중점을 우리는 그 원의 중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이라고 하는 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지름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지름을 포함하면서 이 원과 이 원기둥과 약간 비스듬한 느낌으로 그 지름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잘랐어요.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뭐 가능하다면 위험하겠지만 약간 그 캔이 있다면은 그 캔의 밑면에 그 중심 라인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잘려 떨어져 나간 이 작은 쪽의 부피가 과연 무엇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단골 중에 단골이고 이따가 예제 문제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예제 문제는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보면 반지름이 r이라 그랬으니까 이 원점에서부터 이 여기 지름의 양 끝까지의 거리들도 각각의 r 정도가 될 거고 저는 일단 네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왼쪽에 있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점을 B점이라고 할 건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입체적인 X축이라고 바라봐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나빠 보이나?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잘라 들어갔을 때 이 중심을 지나면서 이게 이 원의 중심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서의 그 단면적은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얘를 막 이렇게 이 앞에서 잘라도 저 뒤쪽에서 잘라도 직각 삼각형이 되긴 하겠죠. 물론 자를 때마다 넓이는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뭔 느낌인지 아시려나?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뭐로 취급할 거냐면은 Y축으로 취급하고 얘를 X축으로 취급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는요 이 그림을 약간 이렇게 밑에서 보고 있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밑에 쪽은 별로 관심 없고 이 위에 1사분면과 2사분면 쪽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금 A점이라고 여기를 B점이라고 취급한 게 이 그림이 지금 여기 그려있는 그림과 동일한 상황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반지름이 r이라며 여기 뭐 B점도 좌표로 한다면 r,0 될 거고 A점은 마이너스 r,0 뭐 여기는 끝점은 0,r 정도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원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될 텐데 우린 지금 그 와중에 위에 파트만 그린 거니까 양함수로 표현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y는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r제곱 정도로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세요.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할 거야. 이 x 값이 양인 순간에서의 그 순간을 x라고 한번 잡아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대충 한 이쯤에 x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그때 요 높이는요 여기서부터 이 원까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지금 동일한 상황이 될 거라고 해석이 됩니까? 판단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 임의의 순간인 x인 순간에서의 이 단면적의 넓이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하면은 장땡일 거란 말이지. 자, 그랬을 때 그 높이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 다만 문제의 선제 조건은요. 이 자르는 각도, 이 자르는 게 이 밑면과 이루는 각도를 몇 도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물론 이 세타는 뭐 호도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세타라고 호도법으로 칭합시다. 세타의 각으로 잘랐다면은 이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을 잘 보셨을 때 여기 길이가 뭐가 되죠 지금? 여기 길이가? 내가 이 함수를 fx로 둔다면은 이 길이는 fx 길이가 정확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론 이 fx라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해도 된다? 여기에 이 표현인 루트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요 길이가 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랬을 때 그에 해당하는 높이는요. 여기도 여전히 세타예요. 이거는 어디로 자른다 하더라도 이 위로 가는 반지름과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사이에 비스듬한 그 각이 지금 세타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요. 탄젠트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요 길이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얘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않을까? 얘분의 얘가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순간에서 높이는 뭐가 된다? 그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탄젠트 값을 곱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자,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봐.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높이가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값을 곱한 거가 될 거고 우리는 그 넓이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니. 그 넓이 함수를 x라고 표현한다면 자, 일단 삼각형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은 기본방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이 친구가 되겠네요. 높이는 뭐가 돼요? 얘라며. 자, 그래 정리를 해본 결과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는요. 일단 앞으로 보낼게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은 친구를 곱한 거, 루트끼리 곱한 거니까 그냥 튀어나오면서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이렇게 x에 대한 다항함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 탄젠트 세타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x에 대한 형태는 다항함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부피 Vx라고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여기인 순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잖아. 즉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리고 그때 함수는 초록색을 쓸게요. 2분의 탄젠트 C라의 누구 빼기 누구?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dx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아래 끝, 위 끝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된다?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을 의심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0에서부터 R까지의 부피랑 마이너스 R부터 0까지의 부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미리 뭐 해버리자? 0부터 R까지 한 다음에 두 배를 때려버립시다. 이 함수 자체로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차고 상수항이니까. 인정? 자, 그러면은 여기 쓱쓱 사라지면서 탄젠트 세타만 앞으로 일단 쓱 보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남은 적분은요. 이 친구의 0부터 R까지죠. 이건 바로 다이렉트로 적분합시다. 어떻게 되죠? 3분의 1 x 3승 빼기 R제곱 x지. 막 R제곱 적분하시면 막 3분의 1 R 3승 아닙니다. 적분면수 x니까. 자, 이 친구의 어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R까지라고. 자, 결론은 주황색으로 쓸게요. 여기부터 할까요? 자, R 집어넣으면 3분의 1 R 3승이지. 여기 집어넣으면 R 3승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요. 아, 어쩐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제 얘기를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다 바꿀게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힘들었네요. 자, 다시 R제곱 적분하면 뭐라고요? R제곱의 X 큰일 날 뻔했네. R제곱의 X.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이라고요. 자, 그래서 R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요. R 3승에서 3분의 1 R 3승을 빼는 거니까 뭐만 남냐면 3분의 2 R 3승만 남게 될 거예요. 뭐라고? 3분의 2 R 3승만 남고 탄젠트 값이 그대로 붙게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높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이 원기둥의 높이 따위는 이 부피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뭐만 영향을 준다? 반지름의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랑 그 자르는 각도에 대한 것만 좀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튼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비스듬히 자르는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잘라 나오는 그 조만한 부피는 어떻게 된다? 3분의 2 R 3승의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외워두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뭐 요즘에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게 하겠지만, 뭐 이거 이렇게 수능에서는 단순함기를 되게 지향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는 단순함기를 지향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쓰이는지는 바로 한번 지운 다음에 예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부피 파트는 예제 문제가 4개밖에 없는데 사실 다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깊이가 뭐 그게 그릇이 있고요. 오케이. 물을 붓네요. 오케이. 높이가 뭐 깊이라고 해도 되고 이 수면의 높이라고 해도 되죠. 그 깊이가 x가 되면 그때 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루트의 ln의 x 더하기 1자리인 1이 된답니다. 오, 반지름이 저렇게 빡세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물의 깊이가 얼마일 때? 2-1일 때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잘 생각해봐요. 막 이 문제는 굳이 막 이거를 x축, y축에 올릴 이유도 없고 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얘라면 그 순간의 원의 넓이는 저런 거에 대한 함수 표현이 가능하겠죠. 저거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일 거 아니야. 인정하시죠? 자, sx라고 하는 그 순간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저 친구 제곱하니까 뭐가 돼? ln의 x 더하기 1이 되고 그냥 파이만 딸랑 붙이면 될 거라고요. 맞죠? 넓이 함수가 나왔어. 그리고 그럼 이거 부피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건 물을 애초에 아예 안 붓는, 즉 수면의 높이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시점이 될 거고, 끝까지는 어디까지? 2-1까지. 그리고 x범위가 친절하게 0부터 2-1까지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부피라고 하는 값은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익스포넨셜 2-1까지의 요 함수에 대한 적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파이는요 어차피 장식이니까 앞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요. 자, 이거는요 물론 뭐 그 부분적 분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치환 좀 하고 갈까요? 간만에. 자, x 더하기 1이 좀 거슬리죠. x 더하기 1을 t로 치환. 그러면은 dx랑 dt는 네, 동일해지는 상황이면서 적분 변수만 살짝 바뀌는 상황이겠죠. x가 0일 때는 t는 1, x가 exponential 2-1일 때는 t는 2로 나와서 더 깔끔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파이배 인테그럴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exponential 2까지 네, ln t dt가 되시겠네. 오, 깔끔하죠. 자, ln t dt 적분하시면은 아유 정석분이니까 t ln t에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아, 사실 이거 아까 우리 봤다면 이거 얼마로 나온다고 이거? 이거 1로 나오는 거 되게 유명하긴 한데 다시 한번 할게요. 거기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1dt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2ln 2니까 exponential 1 집어넣어주면 없어지게 될 거고 얘도 2-1일 거니까 2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는 거 확인됐죠. 따라서 결과가 뭐가 된다? 네,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피는 전체가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번. 자,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봐봐요.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잘 봐봐. 루트 코사인 X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거기 때문에 저 나와 있는 곡선이 얼마나 복잡한 곡선이든 간에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그림 주어졌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대요. 오, 지금 이 입체 도형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생겼는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면 어떡해요? 필요 없다니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 각각의 지금 단면들 보이시죠? 이 단면. 이 단면이 지금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어요. 와우, 자, 잘 보세요. 이 순간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를 x축, 얘를 y축을 했을 때 여기가 x라면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요 밑변의 길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라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 루트 코사인 x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코사인 x가 되는 그런 식인데 무려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요 넓이를 s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sx라고 하는 x인 순간에서의 넓이 함수는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정사각형 넓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예요. 뭐요? 넓이 함수가 코사인 x야. 그리고 뭘 구하래? 전체 부피를 구하라는데 어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네, 부피를 구하라 그랬네요. 한번 써보기나 합시다. 자, 님들 코사인 x는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우함수가 되겠죠. 적분 구간 아래 거 위에 값이 같다면은 이거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몇 배죠? 네, 2배가 될 수밖에 없고 코사인 x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4분의 1 조각에서 넓이가 몇이니까 1로 유명하니까 얘는 뭐로 나온다? 오케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정말 쉬워요. 막 이 그림이 뭔지를 알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고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캐치한 다음에 아, 부피라고 하는 건 넓이를 그냥 다 모은 거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요, 뭐 이것도 그 미적분 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뭐 문과 친구들도 다 배웠던 네, 별거 아닌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막 미적분이 있다고 해서 막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여전히 쉽죠. 자, 마찬가지로 예제 3번도 그렇게 별거 없어요. 자, 곡선 봐봐. 살벌하잖아. 우린 근데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이유가 없다고. 이미 여기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나 보네. 자, 근데 이거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를 지금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단면도 여전히 무슨 사각형이래? 또 사각형이래. 또 사각형. 네, 킹 사각형, 정사각형. 이라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하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피를 일단 v라고 한다면 미리 깔고 갑시다. 인테그럴 어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1부터 2까지가 될 거고 이 안에 들어간 함수는 그 단면적인 넓이 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간을 x라고 했을 때 요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함수값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짝피 뭐 하라 그랬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의 그냥 뭐가? 제곱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요? 부피 함수는 그 넓이 함수는 x제곱 더하기 x분의 ln x의 네, 전체 제곱 이 정도로 네, 깔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거고
자, 그래요.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문제는 적분하기 너무 쉬웠는데 이렇게 피적분 함수를 그지같이 준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순수한 정적분 문제, 정적분 문제 중에서도 적분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 적분할 건데 굳이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볼 이유는 없죠. 이건 다항 함수고요. 얘는 몰라요. 뭐 이런 함수예요. 이 앞에 거는 충분히 수투 수준의 적분이 가능하죠. 3분의 1 x 3승이고요. 바로 1부터 2까지 하면은 뭐로 나오겠어? 2 3승 마이너스 1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결론은 이게 따로 쓴 다음에 여기 결론은요. 여기서 한번 따로 해보자. 자, 노란색으로 1부터 익스포넨셜 2까지 x분의 ln x의 전체 제곱의 dx.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 불가능? 당연히 불가능. 자, 그러면 치환으로 갈지 부분으로 갈지만 결정하면 되겠죠. ln과 x 있을 때는요 부분도 가능하고 치환도 가능한데 이 형태는 뭐가 제일 편하겠어? 그렇죠. 치환이 훨씬 편하겠죠. 뭐를 치환해요? 그렇지. ln x를 t로 치환. x분의 1dx가 dt가 되는 상황일 거고 적분 구간 달라지는 거 확인합시다. x가 1일 때 t는 0, x가 익스포넨셜 2일 때는 t는 1 정도로 0에서 1까지 맞춰주는 아주 쉬운 적분이 되겠네요. 그리하여서 이 친구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자, 얘가 t라 그랬으니까 일단 t 제곱이 그대로 붙고요. x분의 1 dx가 다이렉트로 dt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정적분이니까 이건 그냥 얼마로 튀어나와야 돼? 개꿀 3분의 1로 바로 튀어나오죠. 왜? 3분의 1t 3승에 0부터 1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과는 다르게 정적분의 치환적분은 다시 적분 변수를 원래대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 그랬지. 그래서 훨씬 쉬운 거라고. 자, 이게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 뒤에 그대로 3분의 1이 붙는 거래. 근데 보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이쁘장하게 쓱쓱 사라질 거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된다? 3분의 1 익스포넨셜 2 3승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피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함수가 복잡하게 주어진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날려서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거 아니죠. 자, 드디어 자 이거 예제 4번 이거 그 원기둥 조각 부피. 자, 공식 뭐죠? 외워서 3분의 2 R3승의 탄젠트 세타였다고. 자, 일단 확인해보자. 높이가 2a이던 간에 3a이던 간에 뭐 몇 a이던 간에 뭐 관심 없어요. 어차피 반지름은 a래. 각도 60도래요. 자, 부피 뭐로 튀어나와야 돼? 여기서 지금 부피 t라 그랬죠? 3분의 2 곱하기 a 3승에다가 탄젠트 60도 몇이죠?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될 거니까 결과는 3분의 2 루트 3 a 3승 정도로 일단 튀어나와야 됩니다. 얘가 일단 무조건적인 답이 될 거고. 자,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제대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평면 좀 설정 좀 하죠.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그리고 본 다음에 원점으로 보고 이 끝점을 a점, 여기를 b점으로 봐서 지금 보이는 이 단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이 각은 60도로 알려져 있고요. 좋아요. 지금 어디다가 따로 그리지? 뭐 이렇게 그리죠. 네. 굳이 입체로 그릴 이유는 없으니까. 반지름이 a짜리라 그랬으니까 뭐 얘도 미지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특정한 순간에서를 x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여기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랑 여기는 지금 동일한 상황이야. 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높이를 보시면은 이거 60도니까 2대1 때 루트 3 비율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길이는 루트 3배 이 밑변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요래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면적 넓이를 sx라고 표현한다면 이 넓이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깔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3배가 이대로 가시면서 얘랑 얘 곱하시면은 그대로 뭐로 튀어나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넓이 함수가 여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피 t라 그러죠. 네, 그냥 바로 t라 갑시다. 그 t라 하는 거는 어서부터 어디까지로? 시작이 마이너스 a, 끝이 a. 시작이 마이너스 a, 끝이 a니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저 친구의 적분이 되겠네요. 이거 봐봐요. 뭐 a 있다고 이게 뭐 어려운 함수입니까? 아니죠. 다항 함수니까. 자, 그리고 2분의 루트 3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이거 둘 다 우함수기 때문에 0부터 a까지의 2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약분이 되고 루트 3분 남은 다음에 여기 있는 적분을 실제로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a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에 0부터 a까지가 될 거니까 자, a 집어넣어 주시면은 a 3승이죠. 여기는 3분의 1 a 3승이니까 3분의 2 a 3승이 남는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3분의 2 루트 3 a 3승 나오는 거 오케이 확인됐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내신 대비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피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깊이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형태대로만 나오고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 말하는 거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부피 파트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신 파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낑겨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연습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좀 이따가 바로 뭐 얘기할 거냐면 속도랑 거리 얘기를 한번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개념이죠. 드디어 이제 미적분의 끝이 왔네요. 끝이 보였네요. 속도랑 거리 파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미분법의 그 도함수 활용 파트 맨 마지막이 속도랑 가속도 사이 관련된 거였고,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맨 마지막이 이제 뭐다? 속도랑 거리가 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수학 2에서 배웠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될 겁니다. 한번 얘기할 때마다 쓰는 건데, 위치, 아니면은 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개념과 속도, 그리고 가속도, 이 세 친구들 사이의 관계, 위치를 해야만 미분해야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해야만 가속도가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꾸로 이제 가속도를 적분한 게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가 된다면은, 우리 아까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이 둘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도함수 활용이었고, 이번엔 오히려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게 적분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함수 활용이나 정적분 활용이나 겹쳐져서 나오는 표현은 속도 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함수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랑 평면 위를 움직이는 거가 조금 달라지면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거리 정도가 이제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 개정 전에 기하와 벡터 파트에서 있던 게 여기로 이제 흡수가 되는 파트가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평면 위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는 벡터에 대한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아이디어는 벡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게 어차피 표현법은 다 뭐죠?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적분에서도 다룰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의 반복, 여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나왔고, a초에서의 위치가 x0, a초라고 하는 건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항상 0초에서부터 출발한다 하기 때문에 a는 0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냥 시작을 a초라고 했고, p점의 그 t초에서의 위치는 이제 xt로도 표현할 수 있고 ft로도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 s 정도로 표현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a서부터 b까지의 속도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로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은요, 이 x0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이 vt 함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xt라고 한다면, 그 xt라고 하는 함수의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거니까 a서부터 b까지가 될 거고, xb라고 하는 거나 xa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정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 함수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면 설정하신 다음에 문제를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위치의 변화량, 두 글자로는 변위라고도 표현하는데, 변위는 약간 옛날 꼰대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변위라고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죠. 위치 변화량이랑 실제로 움직인 거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순수한 정적분이 될 거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의 정적분. 자, 쉽게 말해서 위치의 변화량은요, 속도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게 될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수학 2에서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움직인 거리 vt 함수는 수학 2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로 많이 나왔냐면 1차 함수, 직선 함수로 많이 나왔어요. 직선 함수로 나왔을 때는 적분도 좋지만 뭐가 더 좋다? 그냥 실제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삼각형 너비를 구하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한 반면에,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다룰 리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월함수 형태의 속도함수가 나온다 한들 네,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정적분을 네, 속도로 할지 속력으로 할지만 제대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위치 변화는 뭐의 적분이라고? 속도의 정적분, 그냥 순수한 속도함수 VT함수의 정적분이 될 거고,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는 거는 속력이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 절대값 붙인 거기 때문에 VT함수에 절대값 붙여가지고, 절대값 붙인 의도가 뭐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로 만들어서 실제로 다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시고, 네, 양의 파트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시작하는 순간은 0초라고 하고요. 이 순간은 A초, 이 순간은 B초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0초에서부터 B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변했기 때문에 그냥 0에서부터 B까지 다이렉트로 인테그랄을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움직임만 보더라도 움직임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거기 밑에 보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저는 한번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평면운동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면운동 파트는 새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도 한 개 정도씩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면 운동이라고 한다면 X 움직임이랑 Y 움직임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T라고 하는 변수로 따로따로 표현했기 때문에 X는 뭐 FT, 그리고 Y는 GT 형태, T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 그렇죠. 매개 변수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X 벡터라고 하는 그 움직임 자체, 그 위치 자체를 위치 벡터로 표현해서 FT, GT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뭐 원칙대로 쓴다면 dx dt로 써야 되지만 저는 그냥 X'이라 쓸게요. F'T가 될 거고 Y' 또한 G'T가 되겠죠. 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때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V벡터는 F'T, G'T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한 번 더 미분까지는 안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무슨 가속도 같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벡터이자 좌표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전체 움직인 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X를 미분한 그 F'T, Y를 미분한 G'T를요. 각각의 제곱 더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루트를 씌운 함수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T에 대한 정적분으로 하시는 순간 얘가 바로 A서부터 B까지 전체 움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낯선 식이 아니죠.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 움직인 이 원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 그 선분의 길이라고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전혀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닐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문제. 1번만 해볼게요. 1번만. 밑에 거 어차피 초월함수를 하더라도 동일한 아이디어로 가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라 그랬으니까 1번 움직인 거리 S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미리 한번 깔아둔 다음에 갑시다. 자, X' 어떻게 돼요? 3이죠. 오케이. 3t 더하기를 t로 미분하니까 Y'은 뭐예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X'인 3의 제곱과 Y'인 4의 제곱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과 해보시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죠. 근데 그 루트 씌우니까 그냥 이 피적분 함수는 5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 5에 대한 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밖에 안 남는다? 5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느낌대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분 하신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은 사인과 코사인으로 연계되어 있다. 뭔가 계산이 좀 더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 거리 문제 얘기할 때 이 안에 피적분 함수는 웬만하면 다 제곱 형태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루트를 벗겨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가끔 루트가 안 벗겨지는 형태가 간혹 가다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얘는 다이렉트 적분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부분으로 갈까 치환으로 갈까, 아마 대부분은 치환 적분으로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닐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와 있는 평면상의 운동에서 그 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 정도대로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인데 좀 말만 좀 다르게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곡선 x는 ft, y는 gt예요. 아까랑 다른 게 없죠. 이거나 그냥 평면상에 그냥 움직인 거나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a초에서부터 b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a에서부터 b까지 이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구했던 공식과 완벽하게 뭐 한 게 똑같은 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평면상에서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나 a서부터 b까지 그 곡선의 길이는 당연히 다를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로만 그냥 증명 필요 없이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양함수 형태로 나왔을 때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자, 이거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보시면 자, y는 fx 이 정도로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뭐 이 순간을 a라고 하고 이 끝점을 b라고 했을 때 x는 a, x는 b, 그리고 이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는 정적분으로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해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일단 뭐 결론은 나왔는데 지금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했던 마인드. 자, 근데 보시면은 내가 어떤 순간을 뭐 x라고 잡아도 상관없고 뭐 t라고 잡아도 상관없는데 x인 순간에서의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죠? x, fx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요때 x 범위는 어서부터 어디까지로? 물론 a서부터 b까지가 될 거예요. 자, 오케이. 따라오고 있니? 자, 그랬을 때 나는 저 표현을요 매개변수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x 자체를 내가 t로 둡니다. 다시 x라고 하는 거를 지금 t로 뒀어요. t에 대한 매개변수를 했는데 x랑 t를 그냥 완벽하게 동일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그 y 값은 얘가 지금 y잖아. y가 fx인데 x를 지금 우리가 뭐로 뒀기 때문에 그렇죠. t로 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y는 ft라고 하는 형태로 충분히 표현이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y는 fx라고 하는 양함수를요 이렇게 x는 t, y는 ft의 뭐랄까 매개변수 표현이 충분히 가능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x랑 t가 그에 따라 지금 동일한 상황이니까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라고 한다면 t의 범위 또한 그대로 a 이상 b 이하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x 프라임이죠. 정확히는 dx dt가 되겠지. 얘는 미분해봤자 여전히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t는 미분하면 1이니까. 자, dy dt라고 하는 y 프라임은요 f 프라임 t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그 곡선의 길이 s라고 하지 말고 l이라 하죠. 그 곡선의 길이 l은요 여전히 동일한 마인드야. 어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인데 적분 변수는 일단 t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 원래 원칙은 dx dt라고 하는 그 친구의 제곱 더하기 dy dt라고 하는 그 친구의 제곱의 합의 루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dx dt 즉 x 프라임은 뭐였고요? 그거 자체로 1이었고요. dy dt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로 f 프라임 t였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t던 간에 뭐던 간에 x던 간에 상관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오는 공식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인테그랄은 동일할 거고 적분변수 dx로 둬도 상관없다. 그런 다음에 피적분 함수는 일단 기본으로 루트를 깔아 두신 다음에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과정이 똑같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 보시면은 1번은 이제 t에 대한 매개변수와 2번은 양함수 표현이 될 텐데, 자, 우리 뭐 이미 알고 있어. 0부터 2파이까지라며. 자, 1번 바로 곡선의 길이 l은요 인테그랄 어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가 될 거고, 자, 이거 미분한 거 밑에다 쓸까요? 자, x 프라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sin t, 그리고 y 프라임은요 3 코사인 t 이 정도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갈 게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다? 마이너스 3 sin t의 전체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d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실제로 다 전개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은 9사인 제곱 t, 여기는 9 코사인 제곱 t가 될 거고 9로 묶어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 된다? 1 되는 거 다 알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의 루트 9니까 여기 그대로 그냥 3으로 결론이 나겠죠. 3 적분하면 3t인데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는 6파이 정도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 말이죠. 별거 있나요? 없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기하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x를 3 코사인 t, y를 3 사인 t로 뒀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는요, 바로 다음과 같아요.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답니다. 센터를 0,0으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이제 시간 변수인 t로 잡았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3 코사인 t, 3 사인 t라고 둘 수 있는 거가 될 거고, x 자리가 3 코사인 t, y 자리가 3 사인 t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있는 이 원 운동을 이렇게 매개 변수화로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 이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건 0초에서부터 한 바퀴 돌 때까지 이 둘레의 길이, 이 거리를 이 곡선의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반지름 길이가 3짜리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실제로 2파이r인 6파이가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 뭐 그냥 그렇답니다. 네, 별거 아니죠. 자, 이번에 밑에 거 양함수로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우리는 미분부터 한번 하고 갈까? 심심하니까. 자, 2분의 3 그대로 내려오니까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은 쓱 사라지는 거 보이죠? 안에 있는 거에 2분의 1승으로 될 거고, 속미분은 해봤자 1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뭐 x 빼기 1의 2분의 1승은 루트 x-1이라고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서 물어본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가 될 거고, 루트 까시고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이라고. 이 친구 제곱하면 오, 깔끔하게 x-1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1 사라지니까 1부터 4까지의 뭐 적분이죠? x가 아니라 루트 x 적분인데, 뭐 루트 x 뭐 별거 있냐? 어차피 2분의 1승으로 보시면은, 자, 적분합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2가 앞에 개수로 붙고 x의 2분의 3승에 어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4까지가 되겠네요. 자, 4 집어넣어주면 여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인 8 되고 1은 어차피 1 되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7 정도가 될 거니까 3분의 14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적분함수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적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웬만하면 나오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보기 4번은 일단 제가 해드렸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따로 연습해 보시고 잠깐 멈춰서 보기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신 다음에 괜찮다면 바로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힘드네요. 예제 1번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평면 위 움직임이죠. 오케이. 자, x는 sin t 더하기 코사인 t, y는 코사인 t 빼기 사인 t,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형태는 s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될 거고, 일단 0에서 파이까지는 미리 맞춥시다. 자, 그런 다음에 x'이랑 y'은 여기다 미리 써놓고 갑시다. 자, x' 어떻게 돼요?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쓸게. 자, y'은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요, 이 친구의 제곱과 이 친구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요, 어제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면서 제곱하면은 저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도 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적 허용은 다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부터 파이까지고요. 자, 이거 전개 좀 할까요? c제곱 마이너스 2sc 더하기 s제곱, s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제곱이죠. 자, 2sc는 이렇게 사라지면서 s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네요. 그러면 그냥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숫자 2. 따라서 여기 안에는 루트 2라고 하는 그냥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적분해서 0부터 8까지 하면은 루트 2파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결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요거 2번. 저 표현 자체가 약간 현수선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말할 거 없고, 어차피 x는 ln-t, y는 저렇게 나왔을 때 2분의 1초에서부터 익스포넨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미리 좀 가고 갑시다. ln-t 미분하면 t분의 1, y'은요? 자, 2분의 1에 1-t제곱분의 1 정도가 될 거랍니다. t분의 1 미분하면 저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루트 크게 까시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네요.
여긴 좀 힘들겠다. 얘 더하기 뭐라고? 얘 제곱하면은 4분의 1에 1-t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봐봐요. 막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봐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믿어요. 이 루트 안에는 전개하고 정리를 한다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었기 때문에 한번 간다는 거야. 근데 정리는 한번 따로 해보자.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자, 이거 실제로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거부터 먼저 씁시다. t 4승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다 뿌려서 전개를 한다면은 4분의 1에 다 뿌리지 말고요. 일단 t 4승분의 1은 남기시고, 자, 얘랑 얘 봐봐요. 얘랑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2가 될 거야. 미안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분의 2가 될 거예요. 보이세요? 보여. 자, 다시 얘랑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 t제곱분의 1이 될 거라고. 근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양의 t제곱분의 1을 썼어요. 정확히는 2분의 2배라고 표현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뭐가 남냐면 플러스 2분의 1에 t제곱분의 1이 남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요 이렇게 써볼까? 4분의 1 곱하기 t제곱분의 2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4분의 1을 여기 묶는 대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이렇게 변동이 될 거랍니다. 이게 조금은 어거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그냥 플러스 1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리고 얘는요 무려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 됩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루트랑 만나면 뭐가 된다? 그냥 제곱이 다 벗겨지면서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t제곱분의 1 이렇게 함수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런 형태로 나오면 완전 제곱식도 돼요. 여기가 막 t-t분의 1이라도 반대로 바꿀 수도 있게 되겠죠. 무튼 2분의 1은 앞으로 개수로 보내버린 다음에 여기 적분만 따로 하죠. 1은 적분하면 t고요. 자, t제곱분의 1, t-2승은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1 추가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면서 t의 마이너스 1승. 네, 즉 t 빼기 t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결론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하는 거였네요. 호호. 자, 앞에 것만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괄호로. 앞에 거는 2-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빼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리드미컬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이 친구는 사라지지만 2는 2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2분의 1배 곱하기 숫자 2의 익스포넨셜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이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 2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가 틀렸냐? 뭐가 틀렸지? 뭐가 틀렸죠? 이거 안 날아가는구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얘도 2배 되고 그냥 얘랑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될 거니까 자 2분의 1 앞에 있고요. 2배 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쏘리.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분의 1.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로 나와 있는 형태 문제가 될 거니까 1부터 2까지 이 매개 변수 표현된 곡선의 길이 구하라 그랬고, 자, 일단 바로 갑시다. L은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가 되고 루트의 x 미분 제곱 더하기 y 미분 제곱의 dt 정도로 바로 가게 될 겁니다. 자, x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1-t 제곱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제 바로 가능하시죠. y 프라임은요 ln t 제곱 미분하면은 t 제곱분의 2t가 되는 거기 때문에 t분의 2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t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t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방금 예제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 안에 거가 완전 제곱식이 깔끔하게 될 거고 그 느낌은 이 친구의 반대부호가 되는 형태가 항상 이렇게 될 건데 한번 바로 봅시다. 전개 실제로 하시면은 1-t제곱분의 숫자 2 더하기 t 4승분의 1 더하기 t제곱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랑 얘 만나시면 여기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뭐의 제곱입니까? 1 더하기 t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이 루트 안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곡선의 길이 표현은 1부터 2까지의 1 더하기 t제곱분의 1 dt 이렇게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바로 보면은 얘는 적분하면 t가 될 거고요. 이 t-2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그냥 붙일게.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승 이 정도로 될 거니까 t-t분의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1부터 2까지. 자, 그래서 앞에 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1이니까 1 될 거고요. 뒤에 거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2에서 2분의 1 뺀 거죠. 1 더하기 1이니까 2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정답은 2분의 3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 예제예요. 일단 그 예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곡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뭐 사이클로이드도 보이고, 뭐 사엽장미, 뭐 팔엽장미, 뭐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이과생일 거니까 공업소학이라던가 뭐 미적분학 기본적인 거 배우시면은 이거 매개변수 표현된 것들 되게 많이 배우게 될 거고 거기 나온 것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거기 보기 문제들은요 그 그림 모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그림 모양은 전혀 뭐 상관없이 그냥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거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곡선의 길이 파트의 보기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서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만 느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제 3번을 마무리로 예제 3번은 끝으로 설명하는 마무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파트는요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 아니라 양함수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아시다시피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바로 갑시다. 2분부터 먼저 하시죠. 더함수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 3분의 2 노가 없어지게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1승이면서 얘는 속지 말자. 속립은 뭐가 붙는 거? 2x가 붙는 거.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부터 3까지니까 그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가 되겠네요. 루트에 1 더하기 2 함수의 전체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제곱하니까 뭐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1 그 자체가 될 거고 2x는 제곱하니까 그렇죠. 4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거 전개하면요 4x 4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순서가 되죠. 오, 이거 깔끔하게 뭐의 제곱이냐면 2x 제곱 더하기 1 함수의 전체 제곱을 말하고 있네요. 이 안에 루트 안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따라서 0부터 3까지의 뭐가 됩니까? 2x 제곱 더하기 1의 정적분으로 되겠죠. 수투 수준이네요. 따라서 결론 3분의 2x 3승 더하기 x라고 하는 이 친구의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다항함수 0에서부터 3까지라면 그냥 3만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3 곱하기 3 3승이니까 9 곱하기 2만 남아서 18 더하기 3 따라서 결론이 21가 된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엔 2번 카테너리 현수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 곡선 둘러싸인 그 곡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마찬가지로 미분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미분하시면 2분의 1은 장식이고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정도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가 될 거고 루트 길게 1 더하기 이 친구 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제곱한 거 한번 여기다 바로 써볼까? 2의 2x승이고요 이 두 친구 곱하면은 그냥 역수 형태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는 2의 마이너스 2x승 이 정도로 dx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4분의 1을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오히려 요 1을 4분의 4라고 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뭐 얘랑 얘는 내비둘 건데 어차피 얘랑 뭐 계산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요 4분의 4랑 요 4분의 2 정확히는 마이너스 4분의 2 4에서 2를 빼면 얼마니까? 그냥 수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요 잘 봐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계산하시면 이거 그냥 바로 순식간에 그냥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고 다시 묶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함수는요 2분의 1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무슨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제곱 표현이 완벽하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봐, 항상 이렇게 제곱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특히나 카테너리는 더더욱.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일부터 1까지 이 안에 거가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 만나면은 2분의 1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마일부터 1까지니까 이 정적분은 뭘 의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 현수선, 카테너리라 불리우는 요 함수도 대표적인 무슨 함수 중에 하나냐면요, 우함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면 기함수가 될 텐데 뭐 그건 상관없이 둘 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거 대표적인 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려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2배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뭐 믿기 싫거나 모르겠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건 현수 우함수 엄청나게 유명한 우함수인 거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2배 하시면은 얘랑 얘 날아가면서 그냥 간편하게 0부터 1까지만 적분하시면 되는구나. 자, 얘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까지가 될 거고, 자, 1, 0 집어넣으시면은 2-1 정도, 뒤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숫자는 사라지게 되나요? 맞죠? 그러면서 남는 것보다 익스포넨셜 2에서 익스포넨셜 2분의 1을 뺀 이 정도로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카테너리 뭐 둘러싸인 넓이라던가 그 곡선의 길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전형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몰라도 되고 항상 할 때마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알아뒀으면 싶은 거는 대표적인 카테너리 우함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꾸 카테너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질감이 드는데, 현수선이라고 불리운, 현수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우고 여러 함수를 보통 카테너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한답니다. 뭐 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길고 길었던 미적분 끝까지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정적분 활용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여기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적을 뿐더러 여기서부터는 계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산력이 필요한 파트라서 이 계산, 이게 조금만 더 헤비한 함수만 주어지더라도 계산해서 이렇게 우르르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엄청 많거든. 그래서요 여기 파트는 도함수 활용보다는 난이도는 되게 적지만 기본적으로 미분보다 적분이 어려운 게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 2에서는 이제 도함수가 어려운 반면에 미적분 파트에서는 적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미분법이 훨씬 빡세죠.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가 됐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